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의 늦가을 햇살은 무색하게도 실내를 감싸는 냉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서연은 굳은 자세로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아쉬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지루함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조정위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양측 모두 조정 안에 이해 없으십니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는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며 이 시간부로 두 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서연은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애써 삼키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민혁이 나지막하지만 누구보다 잔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의 입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이서연 씨, 이제 속이 시원한가? 그동안 내 발목 잡고 늘어지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넌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 말은 물리적인 힘이 없는 소리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폭력보다 고통스러웠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저주였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절망의 근원이었다. 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민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무능하고 불완전한 아내를 떼어내고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여왕과 후계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한 배경처럼 멀어지고 오직 민혁의 마지막 말만이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넌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여성성,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법원 건물을 빠져나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녀는 정처없이 걷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처음 민혁을 만났을 때의 설렘 모두의 부러움 속에서 올렸던 화려한 결혼식,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 시작했던 기나긴 싸움의 시간들. 결혼 초기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진성그룹의 젊은 후계자였던 민혁은 유능하고 야심 넘쳤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최고의 전략가이자 파트너였다. 진성그룹이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서연에 보이지 않는 공헌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제국을 설계하고 구축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안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댁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아끼는 척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그녀를 죄인 취급했다. 민혁 역시 변해갔다. 그의 눈빛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실망과 짜증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서연을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오직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 도구, 그러나 그 기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량품일 뿐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검사와 시술이 끝없이 이어졌다. 서연은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다. 민혁의 아이를, 그들의 사랑의 결실을 몹시도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절망적인 결과뿐이었다. 의사는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럴수록 민혁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고 서연의 고통을 외면했다. 어느 날 밤 오체렛나의 실패 소식을 듣고 돌아온 서연에게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애원에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방법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 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완벽한 인생에 당신이 유일한 오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고 침대는 차가운 얼음판이 되었다. 민혁은 공공연히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서연의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연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함께했던 시간들,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에서 민혁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미련은 산산조각 나체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감각해진 다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강변의 한적한 공원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고통 따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듯이.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의식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꿈까지. 민혁의 저주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나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검은 늪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였다. 눈물마저 말라버릴 정도로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라본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르렀다.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이 울렸다. 힘없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썩히지 마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누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신의 능력. 민혁과 그의 가족들은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취급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진성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민혁의 야망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강민혁이 부서뜨린 것은 그의 아내로서의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한 명의 독립된 인간 이서연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궁을 비웃었지만 그녀의 두뇌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가 경멸했던 바로 그 능력으로 그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이성적인 전략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이서연입니다. 맡겨두었던 서류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작은 오피스텔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민혁과 함께 살았던 화려하지만 감옥 같았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남은 그녀의 흔적은 최소한의 개인 소지품뿐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던 제국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제국을 세울 것이다.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문은 해가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내 꿈을 짓밟았지.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저주했지.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가치를 이제 온 세상이 보게 될 테니까.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내 힘으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거야.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슬픈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하는 여왕의 차가운 미소였다. 새로운 거처는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고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공간.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하고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강민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짐이라고는 옷가지가 든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빛을 밝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강민혁의 세상이 아닌 이서연의 세상에서 그의 저주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밤 이서연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낯선 공간의 적막함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값비싼 수입 가구도 벽을 장식하던 유명 화가의 그림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벽과 기본적인 옵션으로 제공된 침대, 그리고 창밖을 가득 채운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화려했던 진성그룹 안주인의 삶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채 지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인터넷 뉴스조차 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강민혁의 소식을 접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가 남긴 잔인한 말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고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텅 빈 집 안을 배회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자기 혐오와 절망이 소용돌이쳤다. 민혁의 저주는 독처럼 그녀의 정신을 잠식해 들어왔다. 넌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 말은 그녀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존재라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얼굴 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 모습은 마치 민혁의 말이 옳았다고 증명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파왔다.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나 그대로 주저앉았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덮쳤다. 이대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꼈다. 강민혁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청춘, 그녀의 사랑,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까지. 그는 이제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자신이 원하던 완벽한 가정을 꾸리겠지.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이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썩어가게 될 것이다.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반발심이었다. 강민혁이 원하는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는 분노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일한 짐이었던 작은 캐리어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함께 그녀가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민혁을 만나기 전 대학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었다. 진성그룹에 들어가 그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그녀는 부서질 듯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먼지 쌓인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많은 폴더들 사이에서 그녀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를 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복잡한 데이터와 수식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 열정을 쏟아부었던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었다. 그것은 질병의 패턴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였다. 당시로서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 나간 탓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묻혀버렸던 그녀만의 꿈이자 미완의 프로젝트였다. 민혁은 이 연구에 대해 코웃음을 쳤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할 시간에 내 사업이나 도와.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는 그녀의 지성과 재능을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그녀의 독자적인 꿈이나 비전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따라 자신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 이서연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잊고 있던 열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연구에 몰두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슬픔은 어느새 사라지고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흥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뇌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이 비웃었던 것은 엄마가 될 수 없는 그녀의 몸이었지만 이 두뇌만큼은 그 누구도 폄하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아니 완성하기로.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보석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혁에게서 받았던 유일한 선물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녀의 집안에서 물려받은 작은 폐물들이 들어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그 보석들을 모두 처분했다. 손에 쥔 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연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는 충분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강민혁의 흔적,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기댔던 자신을 모두 버리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고사양의 컴퓨터와 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 장비들을 구입했다. 작고 초라했던 오피스텔은 이제 그녀만의 연구실이자 비밀 기지가 되었다. 밤낮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했고 잠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서가 아닌 온전한 이서연으로서 느끼는 최초의 성취감이었다. 어느 새벽 마침내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화면에 떠오른 성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이나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다. 희망과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여명이 밝아오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강민혁이 그녀를 밀어넣었던 절망의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의 저주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여성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녀의 기술은 어쩌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일이 아닐까.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앉았다. 손가락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 폐허 속에서 마침내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싹은 곧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씨앗이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었는지를. 2년 후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벤처 빌딩. 미래바이오, 미라이비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2년 전 이서연이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장소와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듯했다. 이곳에는 낡고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젊은 에너지와 혁신적인 열정이 가득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옷차림과
수시로 터져 나오는 열띤 토론은 이곳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그늘에 가려진 아내가 아니었다. CSO 이서연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처럼 그녀는 미래바이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브레인이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낡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이제 진 오라클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외모도 변해 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결하고 지적인 스타일의 오피스룩을 선호했다. 화려함 대신 전문성과 신뢰감이 엿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한때 절망과 슬픔으로 공허했던 눈동자는 이제 날카로운 통찰력과 조용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다시 일어선 것이다. 서연 이사님, 방금 들어온 2차 임상 데이터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연구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데이터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화면을 스캔하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능력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예리해져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 미래 바이오의 대표인 한지훈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열띤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서연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가 데이터에 집중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성공입니다, 대표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부작용 발생률은 0.1% 미만. 예측 정확도는 90%를 상회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지훈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전부 이서연 이사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지난 2년간의 고통과 노력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곳 미래 바이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를 얻었다. 한지훈은 서연을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준 사람이었다. 2년 전 익명의 이메일로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끈질기게 연락해왔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과거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서연의 논문을 기억하고 그녀가 이혼 후 모든 것을 등지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능력과 비전을 믿어주었을 뿐이다. 그의 믿음 속에서 서연은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와 권한을 주었고 그녀의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다. 그는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일 줄 알았다. 강민혁이 오직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일하면서 비로소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늦은 밤까지 함께 야근을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는 밤새워 서로의 논리를 점검해 주었다.
그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주는 친구였다. 지훈 역시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서연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주었다. 어느 늦은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중요한 투자 유치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지훈이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 씨가 없으면 미래 바이오도 없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다른 의도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걱정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훈 씨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이에 아직도 대표님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가끔씩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그들은 일 얘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있을 때면 지난날의 상처가 희미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예감. 그것은 아이를 낳고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다. 진오라클의 임상 성공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투자사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미래바이오는 이제 작은 벤처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업계의 판도를 바꿀 다크호스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들은 대규모 언론 발표회를 준비했다. 서연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다. 발표회 전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2년 전 낡은 오피스텔에서 바라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복수심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성취감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냈고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내일 때문에 긴장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네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언젠가 저 눈빛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미래 바이오도 없었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서연 씨라는 보석을 알아본 것뿐입니다. 그 보석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한 건 서연 씨 자신이에요.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일은 당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코 그녀의 본질을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잔인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그리고 그 소식은 분명 과거에 그 남자에게도 전해지게 될 터였다. 진성그룹의 회장실은 서울의 하늘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은
마치 거대한 장기판처럼 그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방금 또 하나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에게 기업 사냥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지루한 일상일 뿐이었다. 2년 전 이서연을 내친 후 그는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유력 정계 인사의 딸과 재혼하여 완벽한 정재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었다. 그토록 바라던 후계자가 곧 태어날 것이었다.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었던 이서연을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신규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만한 흥미로운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민혁은 건성으로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그의 눈에 미래바이오라는 작은 기업의 이름과 진오라클이라는 기술의 개요가 들어왔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분석 및 질병 예측 플랫폼. 그의 날카로운 사업적 감각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났다.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진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재무 상태는 민혁이 짧게 물었다. 이제 막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작은 벤처기업입니다. 재무 구조는 취약하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독보적입니다. 지금이 인수하기에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민혁의 입가에 약탈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운 좋게 대단한 기술 하나를 개발했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없는 작은 사냥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먹잇감이었다. 당장 적대적 M&A 준비해. 시장 가격에 20%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 만약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빼앗아와. 그는 미래 바이오의 경영진이 누군지,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기술의 소유권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미래 바이오는 성공적인 언론 발표회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진 오라클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서연과 한지훈 그리고 직원들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당금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미래바이오의 사무실로 진성그룹의 이름이 찍힌 공식 서한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약탈자의 선전포고,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 제안서였다. 제안 가격은 현재 주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다. 명백히 미래바이오를 얕보고 힘으로 누르겠다는 오만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어렸다. 한지훈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부 이사들은 거대 기업인 진성그룹과의 싸움은 무모하다며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회사를 매각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어떤 식으로 경쟁사를 짓밟아왔는지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패배감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진성그룹이 제시한 가격은 진 오라클의 잠재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약탈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진성그룹의 제안이 가진 허점과 그들의 진짜 의도를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분석을 듣는 동안 이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싸움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진성그룹이 거대하고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말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사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지우는 그녀의 곁에 서서 힘주어 말했다. 이서연 이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 바이오는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결코 헐값에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그의 지지에 흔들리던 이사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미래바이오는 진성그룹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냈다. 귀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서한을 받아든 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는 작은 벤처기업의 객기를 꺾어놓기 위해 즉각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당장 시장에 풀린 지분을 모두 사들여. 그리고 언론을 움직여서 미래 바이오의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려. 그는 여전히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약간의 저항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언제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미물이라고 여겼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미래바이오의 사무실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서연과 한지호는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저 멀리 진성그룹의 거대한 사옥이 위압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괴물처럼 보였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말없이 진성타워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 누구보다 진성그룹을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남자를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그의 야망, 그의 전략, 그리고 그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괴물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냉정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의 인수작전은 시작부터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강민혁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미래바이오는 그의 압도적인 자금력과 언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방어 전략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 진성이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면 미래바이오는 즉각적으로 반박 데이터를 공개하며 신뢰도를 회복했다. 지분 매입을 시도하면 포이즌필 같은 교묘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막대한 자금 출혈을 강요했다. 강민혁의 미간에 짜증 섞인 주름이 깊게 패였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는 작은 벤처기업 하나를 손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작은 흠집이 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작은 반란은 그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다. 그는 전략기획실장을 호출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개 중소기업 하나 처리 못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그는 당연히 월스트리트에서 고용한 거물급 컨설턴트나 노련한 M&A 전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질책에 잔뜩 겁을 먹은 전략기획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초기에 간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의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은 바로 여기 있는 최고 전략 책임자 CSO입니다. 민혁은 경멸 어린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미래바이오의 핵심 임원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리고 최고 전략 책임자 CSO의 직함 아래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이서연. 민혁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 옆에 있는 증명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가 아는 이서연이 맞았다. 물론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자신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슬픔에 잠겨있던 무채색의 여인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버렸던 쓸모없고 불완전하다고 낙인 찍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제국에 맞서 칼을 겨누고 있는 지휘관이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시 확인해봐. 확실한 정보마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략기획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2년 전 이혼하신 사모님. 아니, 이서연 씨가 맞습니다. 그 확인 사살과 함께 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충격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감히 네가. 그의 뇌리에서 이 두 단어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어떻게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설 수 있지? 내가 버린 주제에 어떻게 내 제국의 일부가 될 것을 탐내는 거지. 그의 오만함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였고 그의 완벽한 인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혼하던 날 그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기분이었다. 그는 즉시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동자는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지금부터 미래 바이오 인수작전의 목표를 변경한다. 단순 인수가 아니다. 완전한 파괴다. 그들의 기술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 회사가 파산하고 관련된 모든 인간들이 길바닥에 닿는 모습이야. 알겠나? 임원들은 그의 살기 어린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회장 개인의 자존심이 걸린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전쟁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비서실 직속인 정보팀을 불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성그룹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었다. 지난 2년간 이서연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살고 누굴 만났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특히 이서연의 곁에 있는 한지훈이라는 남자가 거슬렸다. 정보팀의 보고에 따르면 한지훈은 이서연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으며 현재는 사업적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민혁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질투와 몸열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 아니 자신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던 것을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교수었다. 하준, 그 남자가 이서연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찾아준 구원자처럼 보였다. 민혁은 이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곁에 있는 저 남자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지훈의 뒤 역시 샅샅이 캐기 시작하겠다. 약점을 찾아내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미래 바이오 관련 기사가 실린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화면 가득 이서연과 한지훈이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잘 어울렸고 행복해 보였다. 그 행복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그대로 으스러뜨렸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지금 그가 느끼는 정신적인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이 돌아왔다. 그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복수의 칼을 들고 돌아온 것이다. 그는 피가 흐르는 주먹을 움켜쥐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서연, 네가 시작한 전쟁이야. 내가 어떻게 끝내주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다시 내 발 아래 꿇게 만들겠어.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혁의 분노가 담긴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의 한 면은 미래바이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미래바이오의 신기술 치명적 부작용 가능성 제기,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제2의 황구석 사퇴되나. 진성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은 언론들은 익명의 전문가와 내부 고발자를 내세워 진오라클 기술의 신뢰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미래바이오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며칠 만에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협력하기로 했던 제약사들은 등을 돌렸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제까지 가득했던 희망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포와 불신이 빠르게 채워나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언론 공격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에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은 뒤에서 자금을 대고 특허 사냥꾼들을 부추겨 미래바이오를 상대로 무더기 특허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임상시험 참가자 중 몇 명을 매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했다. 모두 근거 없는 소송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발생시켰다. 미래바이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벤처기업이 거대 기업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한 총공세를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서연과 한지훈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변호사들을 만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여야 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한 강행군이 이어졌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미래바이오의 핵심 연구원들을 빼내기 위해 거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오랜 시간 가난과 싸우며 연구에 매진해왔던 연구원들에게 진성그룹의 제안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결국 진오라클 개발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동료들을 배신하고 진성그룹으로 이직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빼돌리기까지 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회사는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붕괴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이서연과 한지훈 역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굳건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소송 서류를 받아든 지훈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방역해야죠.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절박했다. 이상주의자인 그는 진실의 힘을 믿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단했다.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흥분해서 무리수를 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회사가 망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버텨야 해요.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우리의 자원을 아껴야 해요. 그리고 방역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녀의 냉정한 이성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느꼈다. 그녀가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언성은 높아졌고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가 왜 모르겠는가? 동료들이 겪는 고통과 지훈의 절박함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강민혁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것을.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오직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을 때 지훈이 먼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가 먼저 사과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차갑게 말했죠. 지훈 씨 마음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그때 그냥 회사를 팔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서연 씨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말에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지훈 씨만의 회사가 아니에요. 저의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 남자에게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지훈은 안심한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건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래 바이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말했다. 거봐. 주인을 무는 개는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곧 이서연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미래 바이오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엄청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직원들은 동요했지만 떠나지 않았고 이사들은 끝까지 경영진을 지지했다. 강민혁이 퍼부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폭풍의 눈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방역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날 밤 이소연과 한지훈은 작전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나란히 섰다. 보드는 온통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위협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서연이 보드 한가운데에 펜으로 커다랗게 한 단어를 적었다. 방역, 카운터 애타크.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진성그룹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미래바이오의 작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지난 몇 주간의 공방을 복귀하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다. 오히려 맹렬한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지훈과 핵심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민혁이 만든 판 위에서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의 공격에 반응하고 상처를 수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그녀는 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상황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판을 만들 겁니다. 그가 우리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만들 겁니다.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성그룹과 강민혁 그 자체에 대한 깊숙한 이해였다. 그녀는 한때 그의 제국을 설계한 그림자 설계자였다. 누구보다 그의 경영 방식,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강민혁이라는 인간의 오만한 심리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그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기술과 법률로 우리를 흔들었으니 다음 수순은 자금줄을 끊어 우리를 고사시키는 전략일 겁니다. 주요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원자재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방해하려 들겠죠. 그녀의 예측에 따라 미래바이오는 진성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기존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비밀리에 새로운 투자 라인을 확보했으며 핵심 부품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다. 며칠 뒤 서연의 예측대로 진성그룹의 압력이 시작되었지만 미래바이오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진성그룹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처음으로 거둔 작은 승리였지만 미래바이오의 팀원들에게는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비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결정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강민혁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필요했다. 서연은 진성의 부정한 방법에 맞서기 위해 그녀 역시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과거 진성그룹 시절의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밀려나거나 그의 비리에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떠났던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서울의 한 낡은 술집 구석에서 과거 재무팀에서 일했던 박 부장을 만났다. 박 부장은 강민혁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 불명예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진성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서연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서연 상무님, 아니 이사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성그룹을 적으로 돌릴 용기가 저에겐 없습니다. 서연은 돈이나 다른 대가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부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강민혁이라는 괴물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게 막기 위한 일입니다. 부장님의 정의감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 자료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박 부장을 시작으로 서연의 비밀 정보팀이 꾸려졌다. 강민혁에게 쫓겨난 IT 보안 전문가, 그의 비서로 일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여직원 등이 합류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성그룹의 감시망을 피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서연은 한지훈에게 강민혁의 심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극도로 오만해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자신의 뒤를 캐버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는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는 흔적들을요. 그녀의 말대로 그들은 진성그룹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작은 균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샘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러던 중 IT 보안 전문가가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진성건설이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해외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었다. 서연은 그 프로젝트를 기억했다. 당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실패로 끝났던 사업이었다. 강민혁은 모든 책임을 당시 사업 담당자에게 떠넘기고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덮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늘 의심해왔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이 실패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 부장이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오래된 회계장부의 백업 파일 속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최종적으로는 강민혁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연결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완벽하게 세탁된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하나의 디지털 서명이 미처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그 희미한 흔적을 응시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직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풀어낼 결정적인 열쇠, 스모킹 건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고 예리한 빛으로 번뜩였다. 찾았어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쳐있던 팀원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사냥꾼은 마침내 먹잇감에 숨겨진 발자국을 찾아낸 것이다. 이서연이 찾아낸 희미한 디지털 서명은 모든 비밀을 풀어낼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의 비밀 정보팀은 그 작은 흔적을 실마리 삼아 밤낮 없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퍼즐 맞추기와도 같았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탐험가들 같았다. 서연은 디지털 증거를 추적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비밀을 알고 있을 또 다른 열쇠, 바로 인간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몇 년 전 실패한 해외 플랜트 사업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고 쫓겨났던 김진철 전무. 강민혁의 비열한 희생양이었던 그라면 분명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김 전무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은 한지훈과 함께 직접 그를 찾아갔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의 집은 낡고 초라한 시골의 농가였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지친 중년의 남자만이 그들을 맞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진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 당신들이 여긴 어쩐 일이오? 나는 진성그룹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니 당장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전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 강민혁 회장이 전무님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준비해간 자료, 즉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저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전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감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전무님께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전무님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고 모든 법적 지원을 책임지겠습니다. 강민혁이라는 괴물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김전무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그는 결국 서연과 지훈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추악했다. 실패한 해외 플랜트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사업 실패로 위장하여 발생한 수천억 원의 손실은 사실 그의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단순히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김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가 만약을 대비해 몰래 빼돌려 두었던 비자금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 돈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심지어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부에는 뇌물이 오고 간 날짜 금액,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미래바이오로 돌아온 서연과 팀원들은 김전무가 넘겨준 장부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디지털 증거와 장부의 내용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미래바이오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특허 사냥꾼들과 언론사에 흘러들어간 자금 역시 바로 이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민혁은 과거의 범죄로 조성한 돈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강민혁과 진성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한지훈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을 보며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터뜨리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 권력의 마지막 발악과 마주해야 할 터였다. 보복의 칼날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것이었다. 잠시 동안 증거를 이용해 강민혁과 비밀리에 협상하여 전쟁을 끝내자는 유혹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김전무의 얼굴, 그리고 강민혁에게 짓밟혔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건 강민혁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에요. 썩어빠진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김 전무님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녀의 결단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정리하여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회의는 강민혁이 직접 소집한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미래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공개 매수를 통해 저항하는 이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민혁은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위대한 비전과 미래바이오 같은 불안정한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전체를 위한 길이라며 자신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주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액 주주 자격으로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이서연과 한지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곧 패배하게 될 자들을 향한 조롱이었다. 그러므로 본 의장은 미래바이오에 대한 최종 공개 매수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한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의 돌발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강민혁은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허락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서연은 동요 하나 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본 뒤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공간을 파고들었다. 미래바이오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결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따르는 리더의 진실된 모습을 아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이 위대한 기업이 사실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민혁의 연설 자료가 떠 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그녀가 준비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몇 년 전 실패로 끝났던 해외 플랜트 사업의 보고서였다. 그리고 곧이어 수천억 원의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들을 거쳐 단 한 사람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김진철 전무의 피 맺힌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과 뇌물이 오고 간 날짜와 이름이 빼곡히 적힌 비자금 장부를 차례로 공개했다. 유명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분노의 고함이 뒤섞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 비자금이 최근 미래바이오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즉 자금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는 모든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렬하게 강민혁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기업 전체를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한 남자의 광기일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강민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처음에는 새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다 조작된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그의 발악은 너무 늦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과 협력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기사와 함께 공개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장내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검사들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민혁의 눈이 인파 속에 서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고통스러운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한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서연과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건물 밖은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걸어나갔다. 마침내 인파를 벗어나 눈부신 햇살 아래 섰을 때 지훈이 서연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심판의 날은 끝났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진성 게이트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다. 총수가 구속되고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연쇄적인 부실이 터져나오며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매각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폭풍의 눈이었던 미래바이오는 시련을 딛고 더욱 강해져 있었다. 진성그룹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들이 퍼뜨렸던 모든 악의적인 루머와 의혹들은 자연스럽게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 진 오라클 기술의 가치를 재평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려들었고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당당히 세상에 드러내고 미래바이오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한 그녀의 서사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유능한 기업인을 넘어 많은 여성들의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난 후 이서연과 한지훈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나 친구가 아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내며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미래 바이오의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고 따뜻한 언약식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선물이 그들을 찾아왔다. 서연이 임신을 한 것이다. 과거 수많은 시술로도 가질 수 없었던 아이였다. 의사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때로는 그 어떤 의학기술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넌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라던 강민혁의 저주는 그녀가 새로운 삶과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가을. 날 오후였다. 보석 상태로 풀려난 강민혁은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이었다. 재판은 그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아내와 후계자는 그의 몰락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모여들었던 하이에나들이었을 뿐이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걸음이 한강이 보이는 어느 공원 앞에서 멈췄다. 그는 멍하니 공원 안을 들여다보았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공원은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지훈이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서연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강민혁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의 빛이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이혼하던 날 그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넌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가장 큰 꿈을 짓밟고 그녀가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로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저주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빼앗아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다.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며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다. 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순간 강민혁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패배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진짜 패배는 바로 이서연의 행복이었다. 그녀가 그 없이도 아니 그를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삶 전체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심판이었다. 햇살이 세 사람의 가족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 모습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굽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끝없는 상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